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이노의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본 조작법 외에 넙스 모델링, 그다음에 메시 편집하는 거, सब디비전 요거에 대한 강좌도 계속 할 거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미리 좀 해봤는데 좀 이런 것이 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댓글이라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직선과 곡선, 폴리라인, 디그리 요거 좀 해볼 거고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물론 이거 말고도 추가 좌표 개념 더 있어요. 저는 굳이 지금 이제는 잘 모르셔도 되는 상황이라서 기본 개념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점선면 덩어리 부분은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이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모든 거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폴리건 모델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서페이스 모델러, 점선면인데 이 덩어리 개념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좀 바꿔가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스냅과 건볼, 그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는 여기 디그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뷰포트 스타일, 재질 바꾸는 거, 조명하고 렌더링 하는 거,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과 곡선 설명드릴게요. 직선과 곡선은 라이노에서 이제 가장 기본일 겁니다. 이제 직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명령어를 쓴다 그러면은 앞으로 명령어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직선과 곡선, 이게 명령어가 직선은 이제 라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라인. 그 다음에 곡선은 커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안 써요. 사실 쓰지는 않는데 그냥 개념 차원에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커맨드 라인에다가 직선을 할 경우에 그냥 LIN이 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라이노를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커맨드 라인에 있는 영어를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스타트 오브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라인의 시작점이라고 되겠죠. 원점을 기준으로 하려면은 0,0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이가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10칸 같잖아요. 그럼 여기가 10,10이죠. 10, 10을 그냥 치시면 돼요. 치시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그 개념인데, 요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라인 대신에 요거 있죠? 요거. 커서 밑에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라인이에요, 라인. 근데 라인인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왼쪽 클릭보다 오른쪽 클릭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러면 라인인데, 여기 원점 있죠? 원점도 0,0을 칠 수도 있지만은, 요 그리드 있죠? 그리드를 고정시켜 놓으시면 이게 딱 멈춰버리거든요. 스냅이. 클릭, 엔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끝 같아요, 사실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릭하면 라인이 아니라 폴리라인이라고 명령을 치거든요.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라인을 여러 번 하는 게 클릭하시면 클릭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엔터 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하시려면요. 지워버리고 클릭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중복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라인이라는 명령보다도 요거 명령, 이게 폴리라인인데 P라인이라고도 그러거든요. 폴리라인 좀 기니까 그냥 P라인 증에 폴리가 붙어 있으니까 P라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 명령어가 폴리라인 되어 있는데요. 이게 P라인 해도 똑같아요. 네, P라인 해도 폴리라인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커맨드 라인은 P라인 했는데 커맨드는 똑같이 이걸 폴리라인으로 인식했죠. 예, 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은 이제 라이노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CAD에서도 다 동일한 개념이라서 라이노를 쓸 경우에는 아마 곡면을 하려고 라이노를 쓰는 거잖아요. 곡선을 어떻게 만드냐? 간단해요. 그냥 여기 요 아이콘이에요.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명령어가 들어갔냐면 커브라서 커브. 요거 ESC 누르고 GURV 이게 명령어를 쳐도 되거든요. 항상 대부분 요 아이콘 누르시 한번요. 클릭. 근데 여기 잡지에 보시면요. 기본값이 이렇게 디그리 3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좀 바꿔서 그런 거고. 요거 좀 폴리라인까지 했는데 디그리 좀 설명드릴게요. 디그리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라이노의 기본 그 성질은 넙스의 그 차수값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가지고 지금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클릭, 클릭, 클릭. 여기서 한번 클릭, 클릭. 엔터 쳤어요. 이렇게 그 사인파 같은 그래프를 그렸고요. 한 번 더 누르고 디그리 값을 이 숫자 2 엔터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디그리 값이 바뀌었거든요. 똑같은 점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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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게 디그리 3이었고 디그리 2였고요. 클릭하고 디그리가 1로 바뀌잖아요. 클릭, 아이고 다시 한 번요. 클릭, 클릭. 그럼 디그리 3, 2, 1 순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죠. 이제 디그리 3이 이제 기본 값이고요. 디그리 3을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조절하면 좋은데 디그리 1일 경우에는 딱 꺾이니까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 이제 곡선 그 되어 있는데 곡선을 기준으로 곡면을 만들거든요. 곡면을 만들 때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 디그리 3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디그리 값이 뭐 1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뭐 캐드 직선형 캐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라인으로 쓴다라는 거는 곡선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요거 설명을 점선면 덩어리 개념 순서 바꿉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이게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요. 여기 선이 됐죠. 요거를 이제 3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요거를 익스트루드 하는 기능인데 결과물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면 중에서 여기에 보면 익스트루드 기능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엔터 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면을 만든 거거든요. 돌출시켜가지고. 요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근데 요걸 이렇게 안 하시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건볼이라는 기능이 들어와가지고 더 쉽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점 있어요. 얼터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같이 이제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커브는 이제 그대로 살아있고요. 나중에 이제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커브들이 필요 없으면은 선택해서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달랑 하나일 경우에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막 수십 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찾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은 여기 씬에 있는 모든 커브를 다 선택해라.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요거 이제 얼터키 누르고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커브 값이.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요거 있죠. 커브. 셀렉트 커브스. 다 선택됐죠? 요거 제거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안 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 셀렉션 필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다 선택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선택되는 범위를 이제 커브만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예, 이건 왜 안 되냐? 이거는 이제 셀렉트 여기 써 있죠. 자동으로 나와요. 안 되는 이유가
요거 디세이블 되어 있네. 커브 있죠. 안 되는 이유가 설명 나와요. 잠깐만, 요거는 이제 셀렉션 필터에서 뭐 선택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커브라는 얘기는 커브는 선택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커브만 선택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라이노 8.0의 새로운 기능인데, 이게 아마 큰 데이터 뭐 관리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용량이 커졌을 때 안 쓰는데, 기본 값은 이제 다 선택이 되죠. 데이터 관리할 때 라이노도 역시 다른 소프트웨어처럼 비슷하게 레이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다 선택이 되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은 위치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셀렉션 메뉴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가지고 여기 패널에 보시면은 이 레이어를 켜면 되겠네. 그럼 레이어 값이 여기 보이시거든요. 이게 아마 전에 사용됐던 정보 값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용했던 자료를 저희가 템플릿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게 뭐 오토캐드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캐드에도요. 선별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라인 타입을 선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섹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일 경우에, 덩어리일 경우에 단면 잘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인데, 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몰라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라이노를 통해 가지고 단면에 대한 해치를 보여준다 이런 뭐 장점이 있지만은, 적으로 뭐 라이노 가지고 모든 도면을 완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 빔이 아니라 제품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건축, 그리고 이제 파츠 모델링에서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만 뭐 할 때는 의미가 있는데, 전체 이제 빔 전체 설계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리고 법이 좀 많아지죠. 다음에는 이제 점했고 선했죠. 면까지 했는데, 그럼 덩어리는 어떻게 만드냐? 요 면이 있죠, 면을 여기 보시면 이게 초록색 가지고 얼터 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돼요. 요거 제가 지금 편법을 쓴 거고, 일종의 그 건볼 기능 가지고, 이 건볼 기능 가지고 편법을 쓴 거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복사를 해요. 이렇게 얼터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말고 그냥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하는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프트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러 개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엔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로프트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 로프트에서 요거랑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한번 커브인가? 없네. 아마 이쪽 커브, 여기만 커브는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이거를 조인을 시켜버리면은 하나 선택되고요. F3를 눌렀을 때 그래서 레이어는 빼고, 여기 이제 폴리 서페이스라고 되죠.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뭉쳐있는 걸로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방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솔리드는 아니지만은 채워진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리를 해도 채워진 것처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리언을 잠시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 불리언이라는 개념이 뭐 다른 소프트웨어도 다 있는 개념인데, 요걸 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프론트 A 빼기 B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라이노 8.0의 요 부분에 이 최적을
디멘전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너무 작은 거가 치수값이 너무 크게 나와버렸네. 근데 이런 식으로 최저값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예? 의미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요. 지금까지 했던 게 요거죠. 점선면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절대좌표, 상대좌표를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값은 이제 절대좌표거든요. 요게 이제 0,0이고 여기 10,10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브를 줬는데 0,0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10이에요. 여기는 얼마냐? 20,20이겠죠. 근데 여기는 얼마냐? 여기는 오른쪽 30,20이겠죠. 30,20.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40,20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좌표 개념으로 여기서부터 x방향으로 10을 갖고 y방향으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절대좌표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r이라고 해요. r. 렐러티브거든요. 10,0이죠.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냐? 렐러티브 r 치고 10,10을 치는 거예요.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얼마냐? 렐러티브인데 x로는 변화가 없고 y로는 10을 갖죠. r을 입력하고 0에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쪽은 여기는 얼마냐? r을 치고 x값으로 마이너스 20에 y값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0 엔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캡 30 같네. r을 치고 마이너스 30에 컴마에 0이죠. 돼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끝나잖아요. 캐드처럼 클로즈 쓰셔도 돼요. C 누르고 여기 보시면 클로즈라는 게 있고요. 그 C라는 글자 클로즈 앞에 있는 C라는 거 있죠. 그 앞에 밑줄에가 있거든요. 그거가 입력이 여기 먹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절대좌표 개념이고 스냅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사 여기가 중간이잖아요. 요 선에. 그럼 요 선의 중간을 찾는 방법 중에 제가 임의로 찍었어요. 근데 이 중간을 찾으려면 MI 드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셀렉션 필터 말고 오스냅 보면요. 미디가 켜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미디를 껐어요. 그러면은 미디가 안 나타납니다. 여기 엔드하고 니어밖에 안 나오죠. 요거랑 니어. 중간을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미드를 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센터 아니야? 네, 센터. 센터는 원이나 이제 그걸 까먹었네. 발음모 이렇게 그 저기 손 두 개 있는 거 있죠. 그 원점 두 개 있는 거. 네, 그런 데 쓸 때만 쓰입니다. 이제 요거예요. 요거. 원이나 혹은 이런 거 있죠. 요거. 두 개 초점 맞추는 경우 여기 초점이 두 개거든요. 센터 값이. 그럼 여기 센터 있죠. 센터를 눌렀고 여기에서 여기 센터를 누르면 여기 먹혀요. 여기엔 두 개가 있어요. 스냅 끄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되네. 예. 두 개가 초점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센터가 아니라 그 포커스가 두 개고요. 센터는 하나입니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끝하려면은 여기 이렇게 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라는 거는 접선 간격이거든요. 접선. 이게 이제 탄젠트 그러면은 아마 수학에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탄젠트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언어상으로는 접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접선이 어디냐면 여기가 접선이에요. 여기 하면 찾기가 힘든데 없애버리고 탄젠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났고 엔드와 지금 솔직히 엔드하고 탄젠트만 있거든요.
여기서 엔드점에서 여기 탄젠트 값은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TAN이라고 나오죠? 딱.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때 부드럽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요 값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블렌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라이노에서 이 섭디가 안 나왔을 때 자주 사용됐던 개념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PTC라는 개념도 생기는데 좀 모르셔도 지금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섭디라는 이제 더 강력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옛날 것을 기술을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채널에서 라이노를 설명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품 하시는 분들. 근데 왜 여기서 설명 안 하냐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더 발전된 기술이 있는데 굳이 옛날 거를 복잡한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다음은 스냅 됐고 그다음에 건볼.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건볼이 지금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매니플레이터라고 용어를 하고 비슷한데요. 추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용어로 쓴 거예요. 이제 건볼. 여기 까만 거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얼터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복사가 돼요. 이렇게. 이제 얼터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매니플레이터를 누르는 방식은 이제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도 좀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설명드리고 있는 루미온도 얼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똑같거든요. 여기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 말고 까만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를 누르고 얼트 키를 눌러서 옮기면은 이게 면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 덩어리가 돼버리죠. 더 편한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어떤 획기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옛날 이런 기능이 없었을 때는요. 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 말고도 다 비슷했을 거예요. 요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한번 누르고 V 누르고 그러면 똑같은 데 복사되거든요. 올려놓고 요 두 개를 로프트로 연결을 해요. 옛날 방식입니다. 엔터를 누르면은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반대면 꼬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걸 이제 박아야 돼요. 이제 이게 뚜껑을 씌운다는 개념으로 CAP 캡을 씌우면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옛날에.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간단하다. 선택을 하고 얼터키 누르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도 이거 컨트롤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게 컨트롤 포인트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시면은 이게 디그리 값이 3이 아니고 더 낮은 값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아마 디그리 값을 강제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에디트에 보시면은 리빌드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 2와 1로 돼 있죠. 근데 요거 3을 각각 3으로 바꿔준다고 돼 있죠. 그러면 공면이 좀 바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보셔도 됐네. 컨트롤, 예. 이렇게 요거 한번 분해 한번 해주시면은 가운데가 분리될 거고요. 요거를 컨트롤 포인트 해가지고 요 점들 있죠? 그 조절점들. 이게 저희가 설명드릴 이유가 요거예요. 다음부터 컨트롤 포인트. 요거 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편집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화면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와이어프레임을 바꾸면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다음에 쉐이드. 이게 넙스 방식입니다. 이제 이게 공면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섭디를 쓰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좀 작동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 컨트롤 포인트는 이제 기본 넙스뿐만 아니라 메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섭디도 다 이 기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포인트라는 개념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추가 편집하는 기능 중에 여기 플라이 아웃을 이제 켜보시면은 여기 인서트 컨트롤 포인트라고 이 기능이 있어요. 이게 하나 해가지고 클릭하면은 조절점을 더 추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더 추가 조절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죠. 어쩌면은 섭디라는 것도 이런 개념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사용자가 디자인을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뷰포트 스타일인데 아까 잠깐 보였죠. 여기 보시면 선택하기 힘들 때 제가 방금 전에 와이프레임을 봤거든요. 그럼 뒷모습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또 다른 기능 중에 렌더드라고 있어요. 렌더링 한 건 아니지만 렌더링 한 거랑 유사하게 보는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가 렌더링 하겠지만은 레이트레이스하고도 비슷하죠. 이거는 자체 사이클 렌더를 통해서 화면상에서 임시적으로 렌더링하는 개념입니다. 기본 값은 이렇게 쉐이드 상태가 기본이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와이어 프레임을 보기도 하고 렌더도 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레이트레이싱 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이 좀 많이 갑자기 좀 심하게 돌죠. 모노크롬 하면은 조금 스타일도 바꾸는 거고, 이건 근데 일종의 스타일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티스트 가면은 이렇게 종이처럼 한 것처럼 꺼버리고 종이로 한 것처럼 약간 좀 아카데믹한 느낌 있죠.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그 MIT 건축 연구실에서는 기본으로 라이노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름 있는 뭐 학교이다 보니까 또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또 라이노에서는 그래스호퍼라는 이제 비주얼 로직 편집 기술을 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직선도 되고 곡면도 되고 뭐 그래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 들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라이노를 쓰시는 것도 좋고 또 현업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이 라이노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노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오래 썼지만은 컴패니언 도구로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라이노를 만든 맥닐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을 몇 번 만났는데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노는 어떤 솔루션 설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조 도구로서 컴패니언 도구로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라이노를 만든 개발자 얘기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라이노를 만든 맥닐사의 반 맥닐을 자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만나고 해외에서도 만나고 쓸데없는 얘기 했네. 다음은 이제 재질 수정인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라이노를 배울 때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고 재질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구분하는 방법만 이게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물감 가지고 클릭해서 디폴트인데 이름을 좀 바꿔야죠. 1이라고 하고 요거 1이라 하고 색깔만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요거는 또 디폴트인데 요거 2번이라고 하고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렌더드 하면은 구분된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재질이 구분됐기 때문에 루미온으로 재질을 바로 따로 다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라이브 싱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루미온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라이노를 화면을 끄죠. 저장을 해놓고. 근데 가끔씩 반드시 라이노의 원래 저장했던 이름 있죠?
그 파일 이름을 바꾸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꾸시게 되면은 이게 수정됐을 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할 수 있어요. 루미온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그때도 요걸 하겠죠. 그러면 이게 루미온에서 파일 이름을 인식해가지고 그대로 인식을 하는데 이 이름을 바꿔버리면 인식이 끊어져 버려요. 이름을 안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명과 렌더링인데 조명을 여기 뭐 바닥판 한번 넣어볼게요. 면을 요거는 이렇게 다 치고 여기에 조명을 어떻게 넣냐? 여기 보면 조명 어딨나? 여기네 여기. 조명이 몇 개 있어요. 스폰라이트, 뭐 크리에이트 포인트 라이트, 다이렉트, 면적 조명 뭐 있는 것 같은데 스폰라이트 가지고 이렇게 띄워보고요. 여기 보면 강도 있죠? 강도 한 10 정도? 이걸로도 할 수가 있고요. 렌더드 하면은 대략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정 결과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렌더링은 어떻게 하냐?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렌더링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 내가 렌더링 할 때 이거 뭐 이 픽셀 사이즈라든지 뭐 다른 설정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안 되냐면은 그 미리 만들어진 그 세팅 값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딨냐면요. 또 렌더 있죠. 제가 지금 렌더를 누른 상태로 프로퍼티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다큐멘트 프로퍼티 탭 중에서 렌더 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사이즈 나오죠. 레졸루션, 하이 퀄리티, 뭐 사이즈 나오고 여기 조그맣게 하고 샘플은 빛을 넣었을 때 샘플 값. 이게 이제 그 루미온에서도 이제 그런 샘플 값이 있거든요. 렌더링 할 때. 일종의 샘플 값이 아마 2000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최대로. 여기 보면 여긴 최종이 이제 1500이네. 뭐 아마 이거 사용자 해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을 텐데 큰 의미는 없고요. 배경, 그 다음에 뭐 환경이죠. 환경에 대한 값, 그라운드 플레인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거 자연 조명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 다 요걸로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렇게 너무 많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요걸 렌더링을 해주면은 그 설정된 값으로 렌더링이 되고요. 요걸 뭐 이미지로 레스터라이제이션 시키시려면은 저장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BMP 있죠? BMP 여기 경로 놓고 뭐 JPG인지 TIF인지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이미지 이건 이런 것도 있네요. 라이노 자체의 포맷도 있네요. 일반적으로 JPG 쓰시는 경우도 있고 손실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시려면은 TIF라든지 BMP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도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JPG로 해서 저장하시면 뭐 되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라이노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넙스 모델링 방법, 그 다음에 메쉬 방법, 섭디 방법, 요거 세 가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